숙제 얘기 조금 이따가 다시 하고요. 지금 우리가 6.5절 하고 있었습니다. 6.5절은 이제 파라미터가 여러 개일 때의 가능도 비검정이고요. 그 다음에 언제나 우리는 IID 랜덤 샘플 지금 가정을 하고 있고, 여기서 H 너를 어떤 세타가 어떤 restrict된 파라미터 스페이스 안에 들어있다. 그 다음에 H1은 .H0이다. 즉 세타가 기본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세상에서 오메가 0y 차직팝에 세타가 들어있다. 이렇게 가정을 했으면은 팩트로 이거를 좀 외우고 있었죠. LRT 통계량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제 분자 분모가 이렇게 생겼었죠. 분자 분모가 분모 쪽에는 세타가 어떤 제약 조건이 없을 때 풀 파라미터 스페이스에서 이제 MLE를 가능도 함수의 대입한 값이었고요. 얘는 아그맥스 세타 인 풀 파라미터 스페이스의 세타. 그 다음에 분자는 뭐였죠? 제약 조건이 true인 그 모수 공간에서의 ML이었죠. 아그맥스 세타 인 세타 제로 L 세타.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마이너스 2 로그 가능도비 통계량이 2인 디스트리뷰션으로, 자, 여기서의 Q가 어떻게 쓰여졌었죠? 만약에 요 녀석 풀 파라미터 스페이스가 B차원이고, 그 다음에 리스트릭트된 파라미터 스페이스가 제약 조건이 Q에 있어가지고, 요 녀석의 디멘전이 D-Q 차원이면은 그 제약 조건의 개수만큼 이 가능도비 통계량이 카이제곱 브루퍼에서 자유도를 가졌었습니다. 자, 그래서 말은 복잡한데 그냥 오메가 Z H0가 뮤는 뮤0다 하면은 이게 세타가 노말 뮤 칸마 시그마 제곱이었으면은 전체 풀 파라미터 스페이스가 디멘전이 몇이었어요? 2고, 그 다음에 이거 제약 조건 하나 성립하면은 이 널 파라미터 스페이스의 디멘전이 몇이었죠? 1이었죠. 왜 1이었어요? 원래 풀이 2인데 제약 조건 하나 때문에 하나 줄어가지고 1 됐었죠. 그래서 여기 줄어드는 제약 조건, 줄어드는 요 차원만큼이 여기 자유도로 갔었습니다. 어려운 건 아닌데 그냥 헷갈려가지고 다시 한번 좀 기억을 꺼내봤어요. 그 다음에 제가 강의 노트에 넣는 걸 깜빡했는데 이 다변수 파라미터 버전으로도 LRT랑 어심타틱하게 동치한 게 와일드랑 스코어 통계량이 있습니다. 와일드. 이 단변수 세타에서는 와일드 통계량이 뭐였죠? 자, 루트 n i 세타 헷 세타에 빼기 세타 제로였죠? 그래서 요거 자체가 그냥 노말 제로 원으로 어프록시메이션이 됐었는데요.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노말 제로 원 표현을 좋아하기는 하는데 책에서는 와일드 통계량을 어떻게 정했었냐면요, 여기다 제곱을 한 형태였죠. ni 세타 헷의 세타에 빼기 세타 제로의 제곱이 카이 스퀘어 1을 따른다라고 아마 나와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요 녀석을 일반화하면은 어떻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녀석은 2차 형식의 중간에 들어가고 어차피 얘는 D디멘셔널 벡터니까 얘가 트랜스포즈랑 이쪽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버리고 세타 헷 빼기 세타 제로. 이 와일드 통계량은 이런 조건을 적시하기에 좋지 않고 그냥 H0가 세타가 어떤 세타 제로라는 포인트 너를 테스트하기에 편해요. 세타 헷 빼기 세타 제로. 그 다음에 I 세타 헷 ni 세타가 중간에 들어있겠죠. 여기 트랜스포즈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세타 헷 빼기 세타 제로. 요게 카이 제곱 워시기. 그 다음에 제가 잠깐 뜸을 들인 이유는 이런 포인트 널이라면은 제약 조건이 D개만큼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썼다면 제약 조건이 이제 D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러면은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세타가 세타 1부터 세타 D까지 있는데 여기서 세타 1, 세타 2, 세타 Q까지만 이제 세타 1 죄송합니다. 처음 Q개의 성분만 처음 Q개의 성분만 이렇게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얘네들을 D차원 벡터로 쓰는 것이 아니라 처음 Q개 자료에 처음 Q개에 대한 추정 형태의 차이, 그 다음에 처음 Q개 성분의 인포메이션, 처음 Q개 성분끼리의 차이 만들어가지고 얘를 카이 제곱 Q로 근사시킬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코어 통계랑도 비슷하게 만들 수 있는데 사실 여기 부분은 지금 이야기를 하면 좀 헷갈릴 것 같으니까 일단 지우고 일단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잠깐만요. 제 아이패드 지금 펜슬을 찾고 있습니다. 아, 여기 있네요. 숙제에서 제가 좀 정정할 부분이 있어요. 네, 제가 이 숙제를 만든 게 한 밤 10시에서 11시쯤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만들 때 약간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 조금 오타가 있었어요. 미안합니다. 자, 여기 추가 문제 B의 C번의 의도는 뭐냐면 이 패키지에 나오는 결과를 하드코딩으로 좀 재현해봐라 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제가 지금 재현하고 여러분께 재현을 시키고 싶은 거는 여기 부분입니다. 여기 부분이 뭐에 해당하냐면 여기 로지스틱 리그레션 모형에서 이제 베타 제로랑
인터셉트 파트랑 그 다음에 슬로프 파트를 추정을 해야 되는데, 인터셉트와 슬로프의 추정량이 각각 이게 베타 제로 헷, 베타 원 헷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옆에 나오는 스탠다드 에러라는 게 보통 뭐냐면, 다른 패키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왼쪽에 있는 추정량의 분산의 추정치입니다. 잠깐만. 자, 그러면은 여기 스탠다드 에러라는, 죄송합니다. 표준 편차의 추정치입니다. 여기 스탠다드 에러라는 거는 2.29216이라는 거는, 제가 지금 이거를 설명하는 이유는 왜 마지막 번호에 오탈자가 있었는지를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자, 베리언스 베타 1 헷의 스퀘어 루트의 추정량을 좀 구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의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MLE의 어심타틱 노멀리티입니다. 우리가 이 로지스트 리그레션의 이 추정량을 MLE로 구했잖아요. MLE의 어심타틱 베리언스는 라우-크레머 로어 바운드로 구할 수 있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루트 n, 자, 베타를, 제가 세타를 베타 제로와 베타 1 이렇게 적습니다. 세타를 베타 제로와 베타 1을 묶은 벡터라고 치면, 자, 세타 햇백의 세타는 트루 세타로, 세타의 추정량이 트루 세타로 2인 디스트리뷰션으로 노말 0, 자, 세타에 대한 인포메이션 매트릭스의 인버스로 이렇게 수렴을 했었죠. 그럼 우리가 이건 포멀한 정리고, 인포멀하게 루트 n을 넘기고 세타를 오른쪽으로 넘기면은 대충 세타 햇이라는 게 근사적으로 뭘 따른다는 거예요? 평균을 트루 세타로 하고, 그 다음에 어심타틱 그 베리언스를 루트 n분의 i 세타 인버스를 따르는 2차원 정규분포, 요 녀석을 근사 정규분포로 지금 이 MLE가 가지겠죠? 그러면은 베타 1이라는 거는 여기에 두 번째 성분이잖아요. 지금 여기에 두 번째 성분만 보면은 베타 1인 햇이라는 녀석은 근사적으로 뭘 따르겠어요? 자, 여기에 두 번째 성분이잖아, 얘는. 그쵸? 자, 그러면은 노말은 여기 두 번째 성분 누구예요? 여기 베타 1이겠고, 그 다음에 자, 요 녀석의 두 번째 성분의 분산은 요 매트릭스의 어딥니까? 2,2 성분이죠? 그래서 루트 n분의 i 세타 인버스의 2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자, 요 녀석을 잠깐만. 지금 여기까지 보면은 여기가 지금 베타 1 햇의 어심타틱 베리언스고요. 트루 세타는 모르니까 요 녀석의 추정치로 이제 루트 n분의 i 세타 햇 인버스의 2를 추정치로 쓰게 됩니다. 뭐 세타가 세타 햇이 세타의 컨시스턴트 에스티메이터니까 세타를 세타 햇으로 끼워넣는 거는 뭐 자연스럽죠.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대했던 거는 이거를 진짜로 계산해 봤을 때 요거랑 일치하는지 확인을 좀 스스로 해보시면 좋겠다 였습니다. 근데 오타가 있어요. 제가 밑에를 보시면 어딘가 좀 다르죠? 네, 어떻게 고쳐야 저의 의도에 부합합니까? 이게 분자로 가야죠. i 세타 햇 인버스 2의 스퀘어 루트 나누기 스퀘어 루트 n으로 바꿔야 맞겠죠? 그 다음에 요 녀석은 0을 테스트하는 와일드 타입 스타티스틱은 언제나 와일드 타입이라는 건 그냥 추정량 나눈 게 그 녀석의 스탠다드 데이베이션으로 그냥 보통 언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의 보통 테스팅은 어떤 규모 가설을 보통 테스팅하냐면 H0는 각 성분이 0이라는 걸 보통 테스트합니다. 대부분의 소프트웨어들이.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줄 파트는 H0는 인터셉트가 빵이라는 거를 테스트할 때 요거 에스티메이트랑 스탠다드 에러를 이용해가지고 와일드 타입 테스트 스태티스틱을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래줄은 보통 좌측에 있는 게 이제 베타1이죠. H0를 슬로프, 베타는 0을 규모 가설로 설정해가지고 이제 와일드 타입 테스트 스태티스틱 에스티메이트 나누기 스탠다드 디비전 계산하고 그 다음에 그 녀석이 관찰된 검정 통계량보다 크거나 같을 p-밸류를 계산한 값입니다. 자, 그래서 요지는 뭐냐면 자, 요지는 자, 스탠다드 에러가 지금 여기 요 녀석에 대응되는 녀석이었다면 자, 여기 그리고 좀 다른 색깔에 놨으면 좋겠는데 여기 0.771에 대응되는 거 계산해 보라는 게 얘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도 어떻게 바뀌어야 맞겠습니까? 이 녀석이 역수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부분이 루트 n 나누기 i 세타 햇 투 i 세타의 투 인버스의 2,2 성분의 스퀘어 루트겠죠? 인터셉트 부분이 나오는 게 아니라 X 부분이 나와야 돼요. 의도는 그렇습니다. 여기서 지금 베타를 지칭하는 게 여기 노테이션으로 이렇게 슬로프 부분의 코에피션트를 제가 의도했어요. 특별히 베타가 0인 이유가 관계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함이죠.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왜 보통 질문은 방금 왜 보통은 는 0인가를 테스트하냐는 질문인데요. 자, 이게 실제적인 맥락으로 가서 보면은 지금은 y가 0, 1인 여부가 만약에 베타가 0이 아니면은 이 설명 변수에 의존하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의 과음 여부가 여러분의 뭐라 그러냐, 예를 들면은 통합 한이 이거를 0, 1으로 이렇게 체크했다고 칩시다. 기숙사 통합이면 0, 그다음에 기숙사나 자취면 1이라고 해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과음 여부 뭐 일주일에 3번 이상 아니 2번 이상 술을 먹는 이거를 0, 1으로 또 조사를 해요. 그러면은 보통 논문을 쓸 때 베타가 만약에 0이 아니면 결론은 이렇게 냅니다. 통합 여부가 과음 여부랑 관련이 있다. 그 다음에 베타가 0이라는 규모 가설을 기각하지 못하면 우리는 통합 여부가 과음 여부와 관련이 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렇게 논문을 씁니다. 네, 그래서 아까 질문 나왔던 것처럼 이 는 0이라는 게 보통의 도메인 연구에서 가장 관심사가 되는 관련 여부에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는 0을 가장 그 규모 가설로 많이 삼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제가 추정을 잘못해가지고 그 역수로 집어넣으니까 위에 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요? 위에 세 개가 툭툭툭 튀어나왔거든요. 그러면 네, 성분이 어딘가 뒤집혀서 들어갔겠네요. 네, 그 성분을 2로 그러니까 제가 오류가 나서 성분을 바꿨더니 위에 세 개가 툭툭 튀어나왔거든요. 그러면은 네, 뭔가 이상한 일이 그렇죠. 안에서부터,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겉으로 보기엔 오류는 없지만 내부적으로 로직이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거기가 가장 사람들이 많이 틀릴 수 있는 지점들입니다. 그러니까 꼭 이번 문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특히 수학이나 통계에 기반한 컴퓨터 코드들은 겉보기엔 다 잘 돌아가요.
그렇지만 내가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특히 이런 코드의 디버깅에 중요한 건 라인 바이 라인으로 프린트를 찍어보면서 내가 예상한 결과랑 일치하게 나오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또 질문 있어요? 그리고 혹시 그 하다가 10원 하다가 네. 궁금했던 게요. 네. 그 X1이 이제 4개짜리 그거잖아. 표본이잖아요. 네. 네, 그 4개짜리를 이제 썸 해줄 때 평균으로 해주는지 아니면 그냥 썸한 걸로 처리를 해주는지. 제가 잘 이해를 못했어요. 잠깐만. 지금 네. 왜냐면 여기는 이미 다 스칼라잖아요. 얘네들은 이미. 그 여기 피셔 인포메이션 그거다 보니까. 네. 네, 그거 구할 때 X 값. 이게 4개의 샘플에 대해서 네. 나오니까 네. 좋은 질문입니다. 지금 여기서 i세타는 여기서 나오는 거죠? 네, 자, 여기는 질문 캐치했어요. 보통 그 텍스트북에서 배웠을 때는 이게 원 샘플 피셔 인포메이션인데 네. 지금 여기랑 맞춰 보려니까 4개가 있어요. 4개가 되는 거죠? 네네.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네. 자, 일단 질문에 답하자면 컴퓨터가 하고 있는 건 네. 자, 여기부터 제가 불명확하게 썼구나. 지금 이게 여기 i세타가 원 샘플 피셔 인포메이션인지 n개 샘플을 그냥 피셔 인포메이션인지 명확치 않군요. 네, 오케이. 그러면 여기는 일단은 제가 이거는 가르쳐 드리는 게 좋겠다. 여기서 i세타는 원 샘플로 할 때 i세타랑 n개 샘플로 할 때 i세타를 이렇게 하면 됩니다. n분의 1 썸 i부터 n까지. 자, 아이고 잠깐만. n 한 개 샘플에 대한 i세타는 그냥 n분의 1 이걸로 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여기 안쪽은 그냥 이게 n개 샘플에 대한 피셔 인포메이션입니다. 즉 우리가 교과서에서 n i세터로 보고 있었던 녀석이 이 썸입니다. 자, 이유는 뭐죠? 원래 n개 샘플의 피셔 인포메이션이라는 게 n개의 로그 pdf를 2번 미분해서 더한 거잖아요. 자, 근데 그게 하필이면 샘플이 다 IID이기 때문에 그 원 샘플이 피셔 인포메이션을 n번 붙여놓은 게 되는데, 지금 얘는 어디 보자. n개의 샘플이 인디펜던트하긴 한데 아이덴티컬 디스트리뷰트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n개의 로그 pdf를 2번 미분해서 더한 것 자체가 그냥 얘고요. 네, 그래서 얘가 n개 똑같은 거의 썸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서로 다른 n개 썸이 되고, 그래서 요 녀석에서 마이너스 취하고 익스펙테이션 취하는 게 그냥 얘가 되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ni 세터로 불렀던 것들이 얘가 되는 거를 지금 방금 설명했고요. 근데 이론상으로는 아무 그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없어서 그대로 똑같이 하시면 되는데, 이제 그 보통 기억하셨던 게 n개 샘플 피셔 인포메이션을 한 개 샘플 기준으로 하셨기 때문에 그거에 맞추려면은 한 개 샘플 피셔 인포메이션을 n분의 1 한 걸로 계산을 하면은 아다리가 딱 맞을 겁니다. 자, 또 질문 있어요? 그러면 네. 지금은 샘플이 4개니까 n에다 4를 집어넣으면 한 개의 샘플에 피셔 인포메이션이다. 그쵸. 4분의 1 저기를 하면. 네. 그다음에 어제 수업 저번에 수업 끝나기 전에 누가 이거 물어봤을 때 기억합니다. 이거 챗GPT 물어보라고 했는데 이거 답 프롬프트에서 답 나온 거 그대로 그냥 갖다 붙이면 되느냐. 자, 여러분, 근데 그 언제나 챗GPT가 만능을 말하는 건 아니죠. 늘 인류의 그 검수가 필요합니다. 아직까지는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을 가장 살펴보셔야 되는 게 반응 변수가 0, 1인 거. 네,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그다음에 지난 시간에 오늘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질문이 많군요. 자, 문의 게시판에 올라온 질문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고, 열린 게시판. 자, 일단 첫 번째로 라플라스 분포. 이 라플라스 분포는 점근적으로 정규 분포라고 볼 수 있을까? 라플라스 분포는 PDF가 어떻게 생겼죠? 이렇게 상수 붙어 있고 익스포네셜의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절대값 x 빼기 세타죠. 자, 점근적으로 정규 분포가 이 질문의 의도를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사실 네. 라플라스 분포 그래프가 네. 지금 정규 분포의 그래프가 상당히 유사하게 생긴 것 같더라고요. 아, 그쵸. 얘는 x의 1, 마이너스 1승이고, 그다음에 아마 x의 마이너스 2승이 정규분포니까 정규분포가 꼬리가 더 빨리 죽기는 할 거예요. 그쵸? 그다음에 네, 라플라스 정리는 뭐죠, 여기서? 그게 뭐 b 뭐 np 모시기가 막 이항분포에서 이항분포의 정규근사? 네. 그쵸. 라플라스가 워낙에 많은 업적을 남기셔서 네, 자, 라플라스 정근사, 그 이항분포의 정규분사는 그 이항분포의 이항분포의 그 분포가 np랑 npq가 커지면 정규분포가 커진다는 거니까 그거는 정규분포랑 관련이 있죠. 근데 라플라스 분포는 자, 이거의 점근적인 비헤이비어를 본다는 거는 이거를 따르는 뭐 x1부터 xn까지로 확률 변수가 있어가지고 x 반은 점근적으로 이제 노멀로 가기는 갈 텐데 요거 자체는 어떤 n이 무한대로 갈 때가 아직은 없기 때문에 뭔가 여기서 이거에서 샘플을 많이 뽑아가지고 평원 판결을 취한다면 정규분포로 근사가 될 수 있다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t분포도 사실 이거랑 다른 게 t분포는 t분포 같은 경우에는 자유도가 이제 PDF에 뭔가 t분포 자체는 그냥 어떤 그 PDF가 아마 뭐 마이너스 알선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T분포 같은 경우에는 R이 무한대로 가면은 T분포가 노멀 제로 원으로 대충 근사가 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T분포 같은 경우에는 T분포의 어떤 모수를 크게 하면 전기분포랑 비슷한 성질이 있는데, 라플라스 분포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로케이션이랑 스케일을 어떻게 해도 X랑은 상관이 없으니까 그 어떤 극한적인 어떤 비헤이버를 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아주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자, 델타 메소드의 일반화. 코로라리 6.4.2 한번 볼까요? 6.4.2를 보면 자, 델타 메소드인데 여기서 G세타 변환이 D 차원에서 K 차원으로 가는 변환이었는데, 자, 그 비선형 변환이 차원을 줄이는 변환으로 대충 한정을 짓긴 했었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질문은 K가 D보다 크면 어떡하냐? 혹시 잠깐만요. 다별량 정규분포의 선형성 혹시 다들 기억하시나요? x가 노말 그냥 뮤, 시그마면은 ax에서 노말 a 뮤, a 시그마 a 트랜스포즈였죠. 자, 여기서 a가 x가 요게 d 차원이라고 해봐요. 그 다음에 a가 k 곱하기 d 매트릭스라고 합시다. 자, 이전 문제는 그러니까 지금 그 정리에 빗대서 쓰자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 k가 d보다 작거나 같은 상황에 대해서 지금 전기분포의 이 리니어리티를 한번 생각을 해본 건데, 자,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k가 만약에 d보다 크면 이거 깨지나요? 자, 간단하게 뭐 이거 한번 해보죠. x가 1차원이요. m을 6, 시그마 제곱을 따라요. 자, a라는 행렬을 x에서 x, 0으로 보내요. 오케이? 그래서 그러면은 ax는 노말 뮤, 0 시그마 제곱 0, 0, 0 따를 것 같죠? 자, 근데 그 코베넌스 매트릭스가 이렇게 생긴 경우에 불편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뭐가 불편했죠? 네, 그 덴시티를 정의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싱귤러인 케이스에, 그러니까 코베넌스 매트릭스의 인버스가 만약에 존재하지 않아도 다별량 정규분포 자체는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PDF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불편한 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그래서 델타 메소드라는 것도 사실 그 유도 과정에서 그냥 테일러 전개를 한 다음에 리메인더 텀을 그냥 죽여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테일러 전개는 사실 더 큰 차원으로 가는 함수에 대해서 테일러 전개 얼마든지 정의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뭐 델타 메소드 자체도 여기가 k 값이 d보다 클 때도 잘 정의되지 않는 건 아니고 맞고요. 맞는데, 자, 만약에 k가 d보다 크게 되면 여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싱글러해지겠죠. 그래서 이 녀석이 이제 덴시티가 존재는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뭐 전 이건 책을 그냥 고지고대로 갖다 쓴 건데, 책이 이거를 집어넣은 이유는 인버스가 존재해야 이제 뭐 이런
피셔 인포메이션 매트릭스 인버스 같은 것도 쉽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만약에 이게 인버스가 존재하지 않게 되면은 또 몇 줄을 더 써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좀 책의 이 간결성을 위해서 일단 이 경우만 생각한 게 아닌가가 저희 추측입니다. 아무튼 질문 자체에 대한 원천적인 대답은 확장됩니다. 입니다. 자, 그다음에 오늘 복습을 하고 나가려는 내용이 이제 LRT의 예제들이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이제 잠깐만, 이제 다시 정신을 차리고 이제 들으시면 됩니다. 네. LRT의 예제로 모평균과 모표준 편차가 전부 알려지지 않은 경우에 평균의 동질성을 테스트하는 LRT 절차가 사실은 투샘플 등분산 t-테스트랑 동치였다는 걸 한번 봤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숙제로 낸 연습 문제가 아마 그거였죠? 서로 평균과 분산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집단이 있는데 두 집단의 분산이 같다는 걸 규모가설로 하면, 그럼 그거를 검정하는 LRT가 정리하고 나서 보면 여러분들이 그 지난번 4장 숙제를 할 수 있었던 두 집단의 분산의 동질성을 비교하는 F 검정이랑 LRT가 동치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마 유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에 이그젠플 6.5.2랑 그 다음에 6.5.3은 다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 같은 데서 이제 LRT랑 와일드 테스트 유도하는 건데요. 티디어스한 계산을 쫙 이어나가면 되는데, 제가 사실 6.5.2랑 6.5.3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궁극적으로 전달하고 싶었던 바는 뭐냐면요, 자, 4.7절에서 카이제곱 검정 기억하시나요? 카이제곱 검정은 뭐였죠? 이제 카이제곱 검정에 세 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카이제곱 적합성 검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카이제곱 동질성 검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카이제곱 독립성 검정이었는데, 물론 동질성 검정과 독립성 검정은 기본적으로 이퀴벌런트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 스타티스틱 이퀴벌런트하고, 널 어심타틱 디스트리뷰션도 이퀴벌런트하고, 단 파이나이트 샘플에서의 디스트리뷰션 다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근데 아무튼 제가 4장을 가르칠 때 가장 느꼈던 어떤 길티가 뭐냐면은 검정 통계량들이 하늘에서 뚝 떨어졌어요. 그렇죠? 네, 지난 시간에 이제 T 통계량과 그다음에 이번 숙제의 F 검정은 이제 LRT에서 유도가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었을 거고요. 그다음에 6.2 이그젠플들을 본 다음에 제가 이번에 안 낸 연습 문제를 보시면 이걸 아실 수 있습니다. 카이제곱 검정도 사실 LRT에서 온 거예요. 이거를 디테일하게 확인을 하려면 좀 손이 많이 좀 복잡해져야 되고, 손이 많이 좀 고생을 해야 돼가지고 남은 진도랑 좀 고려를 해봤을 때 지금은 스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챕터 6까지 해가지고 이제 최대 가능도 추정과 최대 가능도 추정법에 의한 그 검정 절차는 다 봤고요. 그 다음에 챕터 7, 8을 건너서 이제 챕터 9장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혹시 몇 등 행렬 기억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영어로 아이덴포텐트. 아, 헬스폰 것 같은. 휴대에 나오긴 아, 네. 다 여기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선대 기억하시지 못하도 상관없습니다. 구장의 목표는요, 이거를 보일 거예요. 자, y1부터 yn 베타 0 더하기 베타 1 x1 더하기 엡실론 다다다다. y는 베타 0 더하기 엡실론 1 베타 xn 더하기 엡실론 n. 요거를 우리가 보통 회귀분석 모형이라고 불렀었죠. 그래서 그다음에 조금 더 일반화해서 쓰면은 y1은 베타 0 더하기 베타 1 x11 더하기 베타 2 x12 더하기 베타 d x1 d 더하기 엡실론 1. 그래서 i번째 옵저베이션은 베타 0 더하기 베타 1 xi1 더하기 베타 2 xi2 더하기 베타 d xid 더하기 엡실론 i. 그 다음에yn은 베타 0 더하기 베타 1 엡실론 in 더하기, 아이고 뒤집혔네, 미안합니다. 베타 1 xn1 더하기 베타 2 xn2 더하기, 언제나 샘플 넘버가 첫 번째 서브스크립트고요, 그 다음에 변수 넘버가 두 번째 서브스크립트로 들어가면 편합니다. 베타 d xid 더하기 nd 더하기 엡실론 n. 저희가 로지스틱 회귀 분석에서는 이제 알아요. 뭘 아냐면요, 뭔가 뭐 예를 들어서 자, H0는 베타2는 0을 테스트할 때 적어도 와일드 검정 통계량이랑 와일드 검정 통계량의 기반은 요 녀석을 이제 베타2 햇이랑 베타2 햇의 스탠다드 에러랑 이거 이용해가지고 와일드 테스트 만들어서 검정 통계량 만들고, 그 다음에 검정 통계량을 봤을 때 p-밸류를 계산하는 방법을 우리가 로지스틱 리그레션 모형에 대해서는 제가 숙제로 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자, 숙제로 낸 게 여기죠? 그래서 y가 0, 1일 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 숫자가 어떻게 나온 건지 원리를 이제 아십니다. 여기까지 동의해요? 숙제를 하면 이제 아는 거야. 자, 근데 선형 회귀 분석 모형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그러니까 선형 회귀 분석도 뭐 이것도 그 대수의 법칙 적용하면은 이거 검정하는 와일드 테스트 같은 거 만들 수 있는데, 우리가 굳이 모평균 비교 문제에서도 중심극한 정리에 의한 지검정을 하지 않고 굳이 T검정을 배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선형회귀 분석에서도 엡실론 각각의 그 랜덤 에러들이 IID로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을 하면, 자, 이 규모 가설을 테스트하기 위한 T검정 하나만 만들어 볼 수 있거든, 유도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9단원의 목표는 이 표준 yi가 컨티뉴어스일 경우에 이 표준적인 다중 선형회귀 분석에서의 이
각각의 코에피션트가 0인 거를 T감정으로 검정하는 방법을 유도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베타 햇의 분포거든요. 다음 베타 햇의 분포. 근데 베타 햇의 분포가 어떻게 생겼냐면, 다음에 보자. 다음에 베타 햇이랑 베타 햇 트랜스포즈 베타 햇의 분포를 또 알아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자, 근데 베타 햇의 분포가 뭐였죠? 자, 얘네들을 전부 매트릭스로 나타내면은 우리가 아이고 잠깐만 모티베이션 아예 따로 팠어요. 모티베이션 오브 챕터 9단계. 자, n×1 벡터 y는 어떤 적당한 n×p 매트릭스 x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세타를 잘 정의하면은, 그 다음에 엡실론이란 벡터를 잘 정의하면은 위에 있었던 그 선형 모형 회귀 과정을, 선형 회귀 모형 과정을 이렇게 벡터 매트릭스 폼으로 나타낼 수 있었죠? 기억나요? 이 녀석이 뭐 y1부터 yn까지를 모은 벡터고, 그 다음에 세타는 베타 0, 베타 1, 베타 d를 모은 녀석이고, 엡실론은 엡실론 1부터 엡실론 n까지를 모은 랜덤 벡터였죠. 그 다음에 여기서 x n×p 매트릭스는 1, x11, x12, x1p, x1d 이렇게 데이터를 인터셉트 포함해서 모은 어떤 행렬이었고요. 이렇게 만들었을 때, 자, 세타의 추정량을 최소 제곱법으로 어떻게 구할 수 있었는지 기억해요? x 트랜스포즈 x의 인버스 x 트랜스포즈 y였죠? 그러면 자, 관찰값 y에 대해서 여기는 실제로 관찰한 y고, 우리가 이 모형으로 y의 예측값을 줄 수가 있어요. 자, y의 예측값은, 자, 실제 모형은 x 세타 플러스 엡실론이니까 y의 예측값은 어떻게 만드는 게 되게 자연스럽겠어요? x랑 세타 햇을 곱하면 y의 예측값으로 한번 만들어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x 트랜스포즈 x 인버스 x 트랜스포즈 y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는데 이제 요 세타의 성질을 이 트루 세타에 관한 어떤 검정을 만들려면요, 트루 세타에 대한 검정을 만들려면 이 세타 햇이 되게 중요하게 역할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주로 많이 나오는 녀석이 누구냐면은 막 y 햇 트랜스포즈 y 햇 같은 게 되게 가끔 자주 나옵니다. 그다음에 뭐 세타 햇 트랜스포즈 세타 이런 거 자주 나오고요. 그래서 y 햇 트랜스포즈 y는 어떻게 쓰여져요? 요 녀석의 트랜스포즈 요 녀석이겠죠? 그 다음에 세타의 트랜스포즈 세타햇은 또 요 녀석의 트랜스포즈 요 녀석이겠고요. 자,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뭐 트랜스포즈 뭐를 쓰려면요, 필연적으로 뭐가 나오게 되냐면요, 얘 트랜스포즈 얘 하면은 y 뭐식이, 자, 앞에 y 트랜스포즈 붙고 뒤에 y 뭐식이 붙은 애 나오죠. 그 다음에 세타의 트랜스포즈 세타 하려고 해도 y 트랜스포즈 y 뭐 나오죠. 그래서 어차피 y라는 거는
컨스탄트 플러스 노말 0, 시그마 제곱 i 따르는 놈에 더하는 거기 때문에 이 y가 정규분포 따르는 애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분포 유도가 필요한 게 정규분포 따르는 녀석이 2차 형식의 분포 같은 게 좀 필요합니다. 자, 밑밥이 좀 길었죠? 자, 그래서 9.1절에서 처음 나오는 게 2차 형식의 분포입니다. 자, 우리가 정규분포 따르는 모형에서 정규분포의 1차 변환에 대한 지식은 이미 알고 있어요. 그쵸? 자, 1차 변환 우리가 알고 있고요. 이제 우리의 관심사는 AX가 아니라 X 트랜스포즈 AX 같은 2차 형식의 분포 같은 걸 한번 유도를 해볼 겁니다. 자, 이게 뭐 이렇게 정규 분포가 여러분들이 좀 예상 가능하신 쪽으로 성질에 나오는 것처럼 이게 좀 벡터랑 행렬면 많이 나온다 뿐이지 대부분의 성질들은 다 직관적으로 예상 가능하신 형태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어렵지 않을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As in the linear algebra, 자, D개의 랜덤 베리어블의 2차 형식은 자, 어떠한 통계량을 지칭하는 거냐면요. 자, 스칼라 2차식의 일반화죠. aij, xi, xj를 sum i부터 d까지, sum j부터 d까지 모두 더한 거를 보통 사량 대수학에서도 2차 형식이라고 일컫죠. 그 다음에 요 녀석을 매트릭스 폼으로 쓰면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얘를 x1, xt 트랜스포즈 a11, a12 다다다다다다다다 곱하기 x1 다다다 xt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저 2차 형식은 x 트랜스포즈 ax 어떤 x 랜덤 벡터랑 그다음에 디터미니스트 매트릭스 a를 잘 정의하면은 늘 x 트랜스포즈 ax 꼴로 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저렇게 이 매트릭스 벡터 폼으로 나타내려면은 x라는 벡터를 어떻게 정의해야 되냐면은 랜덤 베리어블 n개를 컬럼 벡터로 모아주면 되고요. 그다음에 매트릭스 A는 aij 성분들을 a의 ij 성분에 a의 i행 j열 성분에 스몰 aij를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그다음에 자, 혹시 이 쿼드라틱 폼 배울 때 a가 시메트릭 매트릭스인 경우만 다뤘던 거 기억해요? 자, A가 시메트릭 매트릭스가 아니면 어떡하죠? 자, 늘 A가 시메트릭이건 아니건 요 안에 2분의 A 더하기 A 트랜스포즈 집어넣으면 언제나 저 두 등식이 똑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AIG가 조금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 있다 그러면은 2분의 A 더하기 A 트랜스포즈를 다시 A로 리디파인 하십시오. 그러면은 언제나 이 중간에 있는 폼을 시메트릭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차 형식의 중간 매트릭스는 시메트릭일 경우만 생각해도 충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쉬운 예제. 이 녀석 대표적인 쿼드라틱 폼이죠. 자, 근데 질문. 여기에 3 한 번 더 해봐요. 3 더한 거는 x1, x2, x3의 쿼드라틱 폼인가요? 않습니다. 네, 그쵸. 2차 식이긴 하지만 2차 형식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데피니션에 보면은
2차식 차수만 다 모아놓은 부분만 쿼드라틱 폼입니다. 그래서 뭐 2x, 2x1 이렇게 2차식 말고 뭐 상수항이나 1차식 더했다 그러면 쿼드라틱 폼 아니에요. 그런 거는 이제 만약에 이 폼까지 집어넣으려면 여러분들은 식을 어떻게 쓰시면 되냐면요. x 트랜스포즈 ax 더하기 b 트랜스포즈 x 더하기 c 꼴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x1 빼기 1 제곱 더하기 x2 빼기 2 제곱은 전개하면은 2차식, 1차식 상수항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얘는 x1과 x2의 쿼드라틱 폼이라고 부르진 않아요. 얘만 쿼드라틱 폼입니다. 얘만. 그래서 요 식은 여기 부분을 여기 부분을 쿼드라틱 폼으로 해서 그래도 요 식을 요런 걸로는 정리할 수 있죠? A에 1, 0, 0, 1 집어넣고 B에 2, 마이너스 4 집어넣고 C에 5 집어넣으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생각하실 것은 이런 형식이 그 일변수 함수에서의 2차식의 일반화된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차 다변수 함수라고 부르는 건 이렇게 생긴 녀석을 2차 다변수 함수라고 부르거든요. 자, 요거는 알아야지. 샘플 베리언스가 x부터 xn까지의 쿼드라틱 폼일까요? 이게 그냥 보면 잘 안 보이죠? 자, 근데 요렇게 쓰면은 보입니다. 자, 한번 전개를 해볼게요. 자, 어차피 상수는 나중에 안으로 집어넣으면 되니까 상수 일단 뺐어요. 그러면은 자, 어떤 녀석의 제곱 합이라는 건 자, 요렇게 쓸 수 있죠? x1 빼기 x바, 컴마 x2 빼기 x바, 컴마 xn 빼기 x바 랑 x1 빼기 x바 다다다 xn 빼기 x바 1 by n 벡터랑 n by 1 벡터를 이렇게 곱한 거랑 똑같고, 자, 그러면은 요 녀석을 뭔가 A라는 벡터라고 부르면은 지금 A 트랜스포즈 A 꼴이죠, 이걸 그냥. 그쵸? 자, 그럼 이제 A에 집중을 해봅시다. A는 자, x1 다다다 xn 빼기 x바 다다다 x바네요. x바를, 자, 어차피 여기는 이미 그냥 x예요, 그쵸? 여기를 x로 나타내, 여기를 요 볼드 x로 나타낼 방법이 있을까요? 자, x바라는 건 n분의 1 sum i부터 n까지 xi니까 n분의 1 트랜스포즈 x 이렇게 쓸 수 있을까요? 오케이? 그러면 얘는 뭡니까? x바라는 스칼라에다가 1이라는 지금 1벡터 길이 뒷자리 1벡터 길이 n자리 1벡터 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a라는 벡터를 어떻게 쓸 수 있어요? x 빼기 n분의 1 트랜스포즈 x, 어차피 얘 지금 얘 스칼라예요. 1.
얘 이렇게 써도 될까요? x바 빼기 n분의 1 1 트랜스포즈 x. 지금 어차피 얘 스칼라니까 오른쪽에 써도 되죠? 자, 그러면 어이구, 이렇게 쓸 수 있을까요? n차원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빼기 n분의 1 1 트랜스포즈 x. 이렇게 1학기 때문에 이거 봤던 봤죠? 자, 그래서 정리컨대 n차원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빼기 n분의 1 1 트랜스포즈 x. 이 녀석의 트랜스포즈 똑같은 녀석 im 빼기 n분의 1 1 트랜스포즈 x. 자, 그러면 정리하면은 여기 트랜스포즈는 자리 바꾸고 내려가니까 x 트랜스포즈 im 빼기 n분의 1 1 트랜스포즈 im 빼기 n분의 1 1 트랜스포즈 x. 그래서 얘를 a로 두시면 x의 쿼드라틱 폼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 혹시 중간 매트릭스를 더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나요? 자, 맨 마지막 곱하면 어떻게 돼요? n제곱 분의 1 1 트랜스포즈 1 트랜스포즈죠? 이거 람다 아니 1이에요 1. 여기가 다시 n이 되죠? n 날아가고 n분의 1 트랜스포즈 다시 얘 자기 다시 나와요. 그래서 얘 전개할 때 어차피 앞에는 아이덴티티 끼로 곱하는 거니까 아이덴티티 t 마이너스 2얘 플러스 얘인데 다시 한번 빼지니까 자, x 트랜스포즈 자기 다시 나옵니다. n분의 1 1 트랜스포즈 x. 약간 좀 떡밥이 보이지 않나요? 자기 자신 제곱해서 자기 자신 나오는데 아이덴포텐트 매트릭스가 나오죠? 자, 우리는 선대 시간이 아닙니다. 그냥 선대에 있는 팩트 그냥 가져다 쓸 거예요. 선대 잘 못해도 괜찮아요. 자, 그래서 지금 오늘의 목표는 이겁니다. 우리가 2차 형식에 대해서 사실 1차식보다 2차식이 훨씬 어렵잖아요. 그래서 2차식의 베리언스는 뭐 유도도 안 할 거고 2차식의 expectation 정도만 한번 계산해 볼 겁니다. 자, 근데 이거를 하려면은 트레이스에 대한 기억이 잠깐 필요해가지고 트레이스도 한번 리뷰를 하겠습니다. 트레이스 기억해요? 선들 문제로만 나왔죠. 대각 네. 행렬인데요. 이게 선형 대수에서는 안 하고 행렬론에서는 가르치죠. 아, 오케이. 우리가 뭐 트레이스의 깊은 성질 우리는 관심 없어요. 그냥 여기 성질만 가져다 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대각 행렬 A의 트레이스는 맞아요. 대각합으로 정의가 되고요. 그래서 대각합이니까 사실 뭐 리니어리티가 성립하는 건 너무나 자명하고요. 그 다음에 신기한 성질이 이제 트레이스 안에서는 교환법칙이 성립한다. 이건 상당히 좀 특이한 성질이었죠. 직관적으로 받아들여지나요? 대각선끼리 자, 받아들이면 편합니다. 자, 요 오퍼레이터 안에서 또
교환 법칙을 성립하는 게 유명하게 디터미넌트가 있죠. 자, 다음에 어차피 트레이스는 대각합이기 때문에 밖에 다른 썸이나 인테그레이션이 있어도 언제든지 교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에 이 안에 있는 이 안에 있으니까 디터미니스트 매트릭스가 아니라 랜덤 매트릭스라고 해도 이 익스펙테이션과 트레이스의 이 순서를 바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너무나 자명하게 스칼라에 대해서는 트레이스를 씌우나 안 씌우나 똑같죠? 아이고, 여기 괄호를 빼야 되네. 자, 그럼 그거를 이용해서 자, 임의의 x라는 d-디멘셔널 랜덤 벡터와 그 녀석의 미니 뮤, 다음에 그 녀석의 코비넌스 매트릭스가 시그마인 디바이드 매트릭스 시그마의 경우에 2차 형식의 미니, 약간 좀 직관적이지 않지만 이런 걸로 나온다는 걸 한번 유도해 보겠습니다. 오늘 재미있는 컨텐츠로 표본 분산보다 더 분산이 작은 에스티메이트는 없다는 거를 저번에 유성 학생 질문의 그 대답으로 지금 정리해왔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얘기하도록 하죠. 이게 7장의 정수 내용입니다. 당장 궁금하시면은 이그젠플 7.7.4를 보세요. 문제를 이그젠플로 S제곱은 미니멈 베리언스 언바이어스드 에스티메이트 오브 시그마 제곱이다 이렇게 딱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라우크레머 하원을 달성하진 않지만 더 이상은 발전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증명할게요. expectation x 트랜스포즈 ax는 제가 x에만 밑줄 칠게요. 자, x 트랜스포즈 ax 자체는 스칼라죠? 그러니까 안에 트레이스를 집어넣습니다. 트레이스 x 트랜스포즈 ax. 트레이스 안에서는 자리를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녀석을 A로 보고 이 녀석을 B로 보세요. 그러면은 트레이스 AB는 트레이스 BA. 그래서 트레이스 AXX 트랜스포즈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 A, 이거는 많이 쓰는 테크닉이에요. 여기는 얘도 D by D고 XX 트랜스포즈도 D by D죠. 얘도 D by D예요. 그 다음에 expectation과 trace는 자리를 바꿀 수 있으니까 trace expectation AX X 트랜스포즈. 자, 그 다음에 A는 non-random, X랑 X 트랜스포즈는 랜덤. 그러니까 A를 밖으로 뺄 수 있겠죠? trace A expectation X X 트랜스포즈. 그런데 expectation of XX 트랜스포즈가 뭐죠? 얘 스칼라로 치면 X 제곱의 민 같은 거잖아요. 얘는 그렇죠. 베리언스 더하기 평균의 제곱. 멀티브레이트 버전에서는 베리언스 더하기 평균 트랜스포즈. 그래서 얘를 전개하면은 트레이스 A 시그마 더하기 트레이스 A 뮤 트랜스포즈인데 여기 부분 다시 한번 자리 바꿔서 뮤 트랜스포즈를 앞으로 보내면은 트레이스 뮤 트랜스포즈 A 뮤 되죠. 근데 뮤 트랜스포즈 A 뮤는 다시 스칼라니까 트레이스를 없애가지고 트레이스 A 엡실론 A 시그마 더하기 U 트랜스포즈 A 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쿼드라틱 폼의 민까지 한번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다 적었어요?
좋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몇등 행렬 한번 리뷰하고 이제 노말로 가겠습니다. 오, 2차 형식이 카이스퀘어 디스트리뷰션 따른다 뭐 이런 거 이제 유도할 거예요. 다음에 2차 형식들끼리 인디펜던트 하기 위한 충분 조건, 어디서 많이 보던 거죠? 이런 거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